사드 배치 등 중국이 한국에 불만이 생길 때마다 한국 불매운동을 일으키고 나죠. 그런데 이런 불매운동 중에도 중국인들에게 오히려 돈줄 난 한국 브랜드가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에 행복해지는 재미주의입니다. 중국에서 신드롬이 일어날 정도로 불티나게 팔린 한국 브랜드가 있습니다. 2019년 중국 매출이 115억 원에 불과했는데 1년 만인 2020년 745억 원으로 폭등, 2021년에는 3,720억 원으로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겨우 2년 만에 32배 이상이 뛰어버린 것입니다. 2022년 중국 매출이 폭등하면서 이 브랜드가 속한 기업의 매출은 1조 8천억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 브랜드는 바로 MLB였습니다. 중국에서 MLB의 인기가 시작된 건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인들이 불법 시청한 한국 예능이었습니다. 한국 예능을 보다 보면 연예인들이 MLB 모자를 즐겨 쓰고 나오죠. 한국 연예인들이 쓰고 나오니 당연히 예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도 제대로 홀렸나 봅니다. 모자로 시작된 MLB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쭉 올라가더니 신발, 재킷 등의 수요도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연예인들이 입는 옷이라 인기를 끌었지만 나중에는 디자인에 반해 MLB를 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요즘 한국 연예인들은 MLB를 많이 입고 나오지 않는데 여전히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것 보면 디자인이 제대로 먹힌 것 같습니다. 평소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을 보면 MLB의 디자인이 왜 이토록 인기인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큰 로고에 화려한 색감, 로고를 반복하는 패턴, 딱 MLB죠. 특히 뉴욕 양키스의 로고 NY를 모노그램으로 만든 화려한 디자인이 화려한 패션을 선호하는 중국인들에게 최고의 인기 상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싫지만 미국 야구팀 로고 모자는 좋아하는 아이러니한 중국이네요. 지금 FNF는 중국 내에서 80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는 무려 1,005점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인기가 정말 신기한 이유가 있는데요. MLB의 인기가 시작되었을 때 중국 내에서는 한국 불매운동이 한창이라 다른 한국 기업들은 속타는 시기였기 때문이죠. 심지어 코로나 봉쇄로 콘크리트 같던 나이키의 매출조차 흔들렸는데 MLB는 그 시기에도 매 역대 매출을 찍었으니 신기할 수밖에 없죠. 혹시 중국 소비자들은 MLB가 한국이 아닌 미국 브랜드로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MLB, 이건 미국 야구리그의 약자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FNF가 이 MLB로부터 정식 라이센스를 받아 의류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한국에서도 MLB가 국내 브랜드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요. 아마 지금도 모르는 분들이 꽤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미국이 싫다지만 미국 브랜드는 고급 브랜드이고 항상 미국에서 유행하는 브랜드가 중국에서도 유행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휠러 운동화도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난 뒤 자연스럽게 중국에서 인기 브랜드가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든 아니든 한국의 MLB가 잘 나간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중국인들이 지금 열광하고 있는 한국 제품은 MLB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중국의 불매운동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미 푹 빠져버린 한국 제품 몇 가지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판 제품만 나열해도 지구 두 바퀴는 거뜬하게 돌 수 있다는 오리온 초코파이. 정말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중국 고객 만족 지수 부분에서 9번째 1위를 차지했는데요.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매출만 2,390억 원. 이것만 해도 오리온 세계 매출 절반에 가깝습니다. 중국에서 오리온 초코파이가 유독 인기 있는 이유, 맛도 맛이지만 나라 간의 정서 차이를 파악하여 적용한 것이 제대로 먹혀든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초코파이에는 한국 초코파이에서 꼭 볼 수 있는 정 대신 중국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 어질인을 넣었다고 합니다. 초코파이뿐만 아니라 다른 오리온 제과의 제품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리온 전체 연매출의 47%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2배가 비싸도 산다. 중국에서 구매하면 한국보다 2배가 넘는 판매가인데 불티나게 팔리는 제품이 있습니다.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나올 정도인데요. 이 제품은 다름 아닌 목욕 후에 먹으면 가장 맛있는 음료, 빙그레 바나나 우유입니다. 현재 한국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우유라는 제품의 특성상 유통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하이, 칭타오 등 중국 동부도시 위주로만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제약이 있음에도 중국 매출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빙그레 바나나 우유 외에도 새롭게 출시한 리치피치 맛이 인기입니다. 한국에서는
한정판으로만 판매되고 단종되었지만 오히려 중국에서 꾸준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중국 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한 완홍이 이 세상에 없던 우유 리치피치 맛이라는 리뷰를 올리며 초대박이 터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리뷰 동영상만 8,600만 명 이상이 시청했습니다.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5위까지 오르기도 했죠. 그런데 이건 빙그레가 의도했던 마케팅의 일환이었다고 합니다. 빙그레가 세운 계획이 아주 제대로 먹혀든 것이죠. 그리고 중국에서 잘 팔리는 제품하면 빠지지 않는 제품 역시 라면이죠. 특히 매콤한 신라면이 인기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중국판 신라면,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는 오리지널 신라면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중국판 신라면은 중국인들의 입맛에 맞춰 덜 맵다고 하는데요. 오리지널 신라면은 약 1,000원 정도 비싸지만 젊은 층에서 더 인기라고 합니다. 특히 신라면은 중국인들의 라면 먹는 방식마저 바꾼 것으로 유명합니다. 신라면이 진출하기 전만 해도 중국에서는 봉지면도 컵라면처럼 끓는 물을 부어 면을 익혀 먹는 것이 일반적인 라면 조리법이었다고 합니다. 군대에서 흔히 먹는 뽀글이 제조법 같은데요. 농심이 마트 시식 행사 등을 통해 냄비에 라면을 조리하는 방식을 소개한 이후 지금처럼 중국에서도 냄비 라면을 끓여 먹는 것이 일반적인 조리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없어서 못 먹는 또 다른 인기 한국 제품 비비고 만두. 특히 비비고 만두는 미국에서 25년간 점유율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중국의 만두 브랜드 링릭을 단숨에 뛰어넘어 버렸는데요. 자국주의로 똘똘 뭉친 중국에서 이 사실을 분해하기보단 똑같이 한국 만두에 열광하고 있는 것이 정말 신기합니다. 중국에서 비비고 만두의 매출은 한알령 이외에도 매년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비비고의 정말 아쉬운 점은 중국에서 김치가 들어간 제품을 판매할 때 김치가 아닌 파오차이로 표기했었다는 것인데요. 이 사실로 인해 비비고가 국내에서 맹비난을 받았지만 알고 보니 중국이 자국 식품 기준에 따라 파오차이로 표기하지 않으면 판매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막은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정부 지침에 따라 파오차이로 표기했던 한국 기업들은 신치로 변경한 상태라고 합니다. 신치는 김치의 중국어 표기인데요. 중국은 한국 불매운동 초기 때만 해도 김치도 한국의 불매품 중 하나로 여기고 불매하더니 왜 지금 와서요 자꾸 자기 거라고 우기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중국은 참 건망증이 심한 것 같네요. 그리고 뜬금없이 중국에서 한국 스파게티가 인기라고 하는데요. 홀몬에서 출시한 간편 파스타가 1년 만에 판매량이 7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서양의 대표 메뉴인 스파게티를 판다. 이것 자체가 굉장한 발상의 전환이었다고 하는데요. 국수 종류를 즐겨 먹는 중국인들에게 스파게티, 그것도 전자레인지에 돌려먹는 스파게티는 생소해도 너무나 생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푸드에 관심이 많은 중국 젊은 층에게 이게 제대로 먹히들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간편하고 빠른 조리까지 가능하니 그 인기가 날로 커지는 중인데요. 최근에도 중국에서 한국 불매운동을 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이미 중국인들이 중독되어 불매가 아닌 돈줄이 나는 한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모두 다 잘 만든 제품들 덕분이겠죠?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이 웰메이드 한국 제품으로 세계에서 더 멋진 활약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쥐였습니다.